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김상순의 체제 수호 전쟁 13번째 시간은 입법, 사법, 언론 3대 양아치들의 집단 내랑 비상시국, 자유대한 체제 수호 전쟁, 그래도 세 가지 희망이 있다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제가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김상순 TV 채널 구독 동지님들께 외칩니다. 지금은 방관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김상순의 체제수 전쟁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비상시국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면 사경을 헤매다가 무려 19시간 만에 심근경색 대수술에서 깨어난 지 한 달이 지난 2024년 12월 10일부터 지팡이를 짚고 아스팔트 집회에 직접 나서며 지금은 자유대한 체제수호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해 왔겠습니까? 선거 부정과 투개표 조작으로 염치도 없이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지난 40여 년간 북한의 지령과 중공의 스파이 공작에 매수되어 친북, 친중과 종북, 종중을 넘어서 이제는 평양과 북경을 오가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충북, 충중의 역대급 매국 매족 부역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과 사범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삼권 분립의 평형과 견제 기능을 파괴하여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입법 내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입법 독재 국회 쿠데타를 통해 그동안 사법부 내 쥐새끼들처럼 숨어있던 종북 종중 내란 동무들을 앞세워서 사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소위 더불면 죽인당으로 더 알려져 있는 이들은 별명에 걸맞게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법부 판사들을 회유하거나 겁박함과 동시에 이미 말도 안 되는 내란죄와 듣기에도 코미디 같은 외환죄를 뒤집어 씌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불법 체포하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서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조사를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그리고 검찰에서는 말도 안 되는 구속기소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및 취소 이후부터 오늘 새해 1월 27일까지 약 56일 동안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대의 사기 탄핵, 입법 독재 쿠데타는 그동안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정치를 등한시하고 특히 좌우 정치벌레들의 물상식한 정치판 분탕질에 정치와는 담을 쌓았던 많은 국민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졸지에 더불면 죽인당과 그 우두머리인 이재명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 쿠데타의 서슬퍼런 공갈 협박에 무릎을 꿇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현재 국민들 스스로가 법률 스터디를 하도록 사법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참담한 매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던 특정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겨우 50여 일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잡하고 부끄러운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엘리트 집단이자 지성 집단으로 추앙을 받던 언론 기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기자 쓰레기, 즉 기레기로 추락했습니다만 지금 사법 엘리트들이 탄레기, 검레기, 별레기로 스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지성인도 존경받을 만한 사회 엘리트도 아니며 동네 양아치보다도 더 저질인 쓰레기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동네 무법자인 양아치들보다도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양아치들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아예 법과 도덕과 질서를 개무시하는 양아치들보다도 더 못한 사법질서 파괴와 헌정질서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그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숟가락을 얹고 꼬리를 흔들며 자리 보존은 물론이고 더 높고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역대급 양아치 간신배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아치보다 한 등급 높게 평가되는 깡패들 사이에서도 최소한의 상도덕과 소위 룰이 있습니다. 깡패들이 양아치들을 발 아래로 취급하는 이유도, 양아치들이 깡패들만 보면 주랭랑을 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기 때문이죠. 깡패들조차 가릴 것은 가리고 비록 적이라도 상대와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상호 공존을 꾀하는 소위 그들만의 룰과 매너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아치는 그런 것이 없죠. 지금 더불면 죽인당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사법부는 양아치보다도 못한 짓을 국민들 앞에 매일 버젓이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더 이상 엘리트 집단으로 존경이나 대우를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들 사법부 판사와 검사들의 신상을 파헤치며 이들의 비리를 사회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른바 국민 저항권이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고, 이에 공감하는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아스팔트 시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명 운동에도 스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없는 공수처의 위법 행위는 서부지법, 경찰청, 대검찰청까지 이어지면서 매번 헌정사상 초유의 새로운 흑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대검찰청의 위법 구속 기소는 더불당 입법 독재에 무릎 꿇고 구걸하는 사법체제의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가담한 자들은 향후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하지만 역사의 준엄한 심판도 자손대대로 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대한민국이 종북, 종중, 체제범죄, 작범 집단의 선거 부정에 속아 입법부를 내어주면서 더불면 죽인당으로 불리우는 체제범죄 작범 정당의 입법 독재에 짓눌려 매일매일 잠을 잘 수 없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몰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지나친 입법 독재는 이미 곳곳에서 그 모순과 가식과 거짓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괴멸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법 집행을 자행하며 마음껏 사적 권력을 휘둘렀던 공수처는 종북, 종중, 좌파 매국노들이 득실거리는 서부지법에서 판사 쇼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윤 대통령 망신 주기만 성공했을 뿐 이제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헛발질을 이어받은 검찰은 대검에서 고위 간부들을 소집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들의 선택은 혐의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은 공수처의 보고서를 근거로 구속 기소라는 감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자승자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의 공갈 협박에 공수처, 경찰, 서부지법, 검찰청까지 줄줄이 무릎을 꿇고 무리한 위법 집행을 마치 수건 돌리기 하듯이 이어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법정의도 없고 국민 주권도 몰수당했으며 민노총과 자동화된 언론들의 선전선동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1020, 30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정치 계몽 운동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한남동 광화문 헌재 앞 탄핵반대 집회에서 만났던 수많은 1020, 30 청소년, 청년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는 암울한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한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반드시 부정선거는 앞으로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사실이든 아니든 99명의 중국인 체포가 사실이든 아니든 북한과 특히 중공이 해외에서 벌려왔던 선거계의 부정선거 획책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홍콩, 대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에도 중공이 스파이 공작을 하면서 매번 각종 선거에서 선거 부정을 해왔고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 폐지와 수동개표제 부활을 포함한 모든 부정선거 조작 시도를 철저하게 예방할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그 졸개당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셋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사태로 인한 입법 독재 상황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 공갈 협박, 독선 정치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트럼프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미국이 지난 한미동맹 70여 년간의 기간 중에서 가장 바라고 바라던 형태의 정책입니다. 그런 윤 대통령이 2020년 트럼프의 낙선 이유였던 부정선거의 여파로 지금 감옥에서 고초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동병상련에 트럼프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의 대외 정책은 지금 트럼프에게 가장 필요한 군사안보적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공을 견제해야 하는 트럼프로서는 윤석열만큼이나 소위 케미가 맞고 배짱이 맞는 리더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면 트럼프 2기 내내 한국의 민주당 정권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중공과 북한의 도전이 한국의 협력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독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견제하는 삼권 분립이 보장된 국가가 아닙니다. 부정선거와 투개표 조작으로 다수 의석을 점령한 더불면 죽인당의 입법 독재는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노예와 시녀로 전락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부정선거와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점령한 종북 종중 세력이 주도하는 입법 독재 국가로서 이미 국민들은 그 투표권이 박탈당한 인민민주사회주의 체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 이재명은 법꾸라지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요리조리 시간을 끌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용인으로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날려버리고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수많은 법령 제정과 함께 시진핑이 지난 12년간 완성해온 소위 시진핑식 1984 체제, 즉 실시간 인민감시 체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종북종중 세력의 탈법, 위법, 조작, 가짜 다수 의석의 힘에 눌려서 종국에는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방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19시간이나 사경을 헤매다가 지옥의 문턱 앞에서 되돌아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아스팔트로 뛰쳐나간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독동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때이고 아스팔트와 인터넷에서 온 오프라인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비록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의 권력 균형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고용인들입니다. 이제 누가 자유대한민국의 주인인지 입법, 사법, 언론 3대 양아치 내란 집단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인터넷에서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 그동안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2030 청소년 청년 세대, 4050 중장년 세대, 607080 은퇴 세대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구독동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제재를 돌파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특히 SNS 공유하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